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경기도 양평의 한 아파트 단지. 42세의 김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내는 잦은 해외 출장이 잦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어느 날 저녁, 위층에 사는 이수진 씨의 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문을 열었다. 수도관이 터졌어요. 온 집이 물바다가 됐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둘은 함께 바닥을 닦고 물기를 제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수진의 아름다움에 새삼 눈을 떴다. 그녀는 최근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다.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민주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언제든 도와줄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에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이런 감정이 정상일까? 스스로 묻곤 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 민준의 집 문을 두드렸다.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감사 인사도 드릴 겸 망설였지만 그는 초대를 받아들였다. 수진의 집에 들어서자 은은한 자스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검은 머리칼,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회색 니트와 청바지가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완벽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 묘한 매력이 느껴졌다. 커피를 마시며 수진은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혼자 지내니까 너무 외로워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도 솔직히 고백했다. 저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다. 민준은 위로하려는 듯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짧은 접촉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일까?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그 후로 민준은 매일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수진을 마주쳤다. 그녀는 마치 그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미소를 띄우며 인사하는 그녀의 얼굴은 햇살처럼 따뜻했다. 민준은 그 미소에 점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남았다. 가까이 선 두 사람 사이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민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요.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스치려 했지만 겨우 참았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수진이 살짝 웃으며 물었다. 오늘 저녁에 커피 한 잔 할래요? 민준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정말 좋죠.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민준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음은 수진에게 쏠려 있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원피스에 발끝을 살짝 드러내는 살구색 하이힐이 그녀의 다리를 더욱 길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녀의 미묘한 향수 냄새가 민준을 더욱 자극했다. 영화 볼래요? 수진이 조용히 제안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로맨틱한 영화를 보던 중 감동적인 장면에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살금살금 움직였다. 민준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준은 그녀의 뺨에 손을 얹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 그 이상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가 출장을 떠난 사이에는 며칠씩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진은 민준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고 민준은 정성껏 꽃을 선물했다. 어느 저녁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민준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수진이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민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꽃 향기를 맡으며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녀가 민준의 귀에 숨죽여 말했다. 당신이 미치도록 좋아요. 그 말에 민준은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워졌지만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다. 주말에 아내가 또다시 출장을 떠나자 민준은 수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자신의 집 발코니에 촛불과 와인, 부드러운 음악까지 준비했다. 수진은 감탄하며 말했다.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요.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었다. 그녀의 몸은 민준의 몸에 꼭 달라붙었고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랑 함께 있어요. 그녀도 같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키스하고 포옹하며 서로를 탐닉했다. 내일 후회할까?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절대 아니에요. 민준이 단호히 대답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졌다. 관리소 직원이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진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민준은 조심하자고 수진과 상의했다. 잠시 멈추는 게 좋겠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 없이는 못 견뎌요.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둘은 만나는 시간을 바꾸고 밤중에 몰래 수진의 집을 찾아갔다. 어느 날 밤, 계단에서 다른 이유가 마주쳤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세요? 민준은 얼른 물을 사러 나왔어요. 라며 거짓말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진에게 이 일을 털어놓자 그녀도 두려움에 떨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끝내야 할지도 몰라요.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포기 못해요. 두 사람은 더욱 강하게 서로를 갈망했다. 하루는 수진이 말했다. 이제는 완전히 당신을 원해요. 민준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밤, 마침내 마지막 금기를 깨뜨렸다. 뜨거운 열정과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감쌌다.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요. 수진이 민준에게 안기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민준도 감격하며 답했다. 그들은 새벽까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의 생각은 꼬리를 물었다. 수진도 그런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우린 단순한 모험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사랑이기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민준이 답했다. 이제 매일 밤 그녀의 곁에서 자고 매일 아침 그녀의 품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가혹하게 옥죄었다. 어느 날 아내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다. 민준은 수진의 집에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얼어붙었다. 집에 있어요. 네, 샤워 중이에요. 거짓말이 목구멍을 넘어갔다. 10분 내로 갈게요. 민준은 급히 수진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안긴 민준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수진의 향수가 몸에 묻을까 봐 두려웠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채 아내 곁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온통 수진에게 가 있었다. 이제 집에 아내가 있을 땐 복도에서 수진과 간신히 눈빛만 교환했다. 그 짧은 순간조차 민준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틈틈이 몰래 만났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숨겨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언젠가 모든 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비밀스러운 사랑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걸 감안해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요. 사랑해요. 그날 밤 창밖에선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민주는 하루를 마감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양평의 어둑한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갠 후에 신선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 진한 와인색 블라우스와 검은 스킨이 진을 매치했다. 발에는 은은한 광택이 나는 검은색 앵클부츠가 감싸고 있었다. 목에는 야은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심플한 실버 팔찌가 살랑거렸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은은한 장미향의 향수가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민준 씨, 오늘은 특별한 날 같아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왜요? 저에겐 매일이 특별해요. 민준이 농담을 던지자 수지는 살짝 웃으며 그럼 오늘은 더 특별하게 보내요 라고 답했다. 그 웃음소리에 민준의 심장은 또 한 번 요동쳤다. 두 사람은 근처에 새로 생긴 조용한 카페 달빛 정원으로 향했다. 카페 내부는 마치 작은 숲속 오두막처럼 꾸며져 있었다. 나무 향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제가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물론이죠. 무슨 이야기든 듣고 싶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저도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어제는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 있는데 혼자 이러다 민준 씨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바보 같죠? 수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전혀요. 저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수진 씨 좋아하는 거 티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근데 표정이 다 이상했죠. 민주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래도 웃음이 나와서 좋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도 공유해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고 웃음과 진심이 섞여 한층 가까워졌다. 민주는 문득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농담을 던졌다. 저 입술에 키스하면 아마 내가 양평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될 거야. 하지만 그는 참았다. 식사를 마친 뒤 카페 앞 작은 분수대 근처에 앉았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이렇게 비밀만 계속 지켜야 할까요? 가끔은 무서워요. 너무 깊게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까 봐. 그게 나도 무섭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민준이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까만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두 사람은 그가 분명히 이 동네 주민이라는 걸 직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남자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낯선 방문객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로웠다. 수진은 민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우린 그냥 산책 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동네엔 비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주는 알았다. 그들에게 다가올 위기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솟구쳤다. 이 사랑이 위험하다면 그 위험을 함께 맞서야 한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휴대폰에 정체불명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떴다. 너희 둘의 비밀은 이미 시작되었다. 민준은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며 어둠 속으로 깊숙이 빠져드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김민준의 아파트 거실은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는 양평의 조용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의 메시지는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너희 둘의 비밀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민준은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지만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일까?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다. 누가, 왜, 그러나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곳곳을 점검했다. 혹시 누군가가 몰래 들어오지 않았는지, 혹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었다. 현관문 자물쇠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창문도 단단히 잠갔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는 무장한 기분이었다. 수진에게도 조심하자고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나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당분간 만남을 자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은 점점 더 그리움과 불안으로 번져갔다. 며칠 후, 민주는 회사 업무 때문에 서울 강남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평소에는 아내와 함께 가던 출장길이었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던지자 피곤함보다 걱정이 앞섰다. 수진은 괜찮을까?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자 수진에게서 긴급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집 앞에 누군가 있어요. 이상한 남자가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민준은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다. 마음이 조급해지며 그는 곧바로 호텔 로비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양평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 양평, 수진 씨 집 근처로 가주세요. 급해요. 택시가 어두운 시골길을 달리면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켜진 길가에선 나무 그림자가 춤추듯 흔들렸다.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택시가 수진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미터 떨어진 골목 어귀에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민준을 발견하곤 천천히 다가왔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민준 씨, 드디어 만났네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민준은 몸을 움츠리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알게 될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죠. 당신도, 수진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주는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우리를 협박하는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협박은 아니에요. 경고일 뿐이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어젯밤 누군가가 계속 우리 집 앞에서 머물렀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였어요. 무서웠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죠.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숨기며 살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 사랑이 이렇게 위험해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민준 씨, 우리 함께 헤쳐나가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었다. 이제는 생존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결단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의 회사로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준과 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들의 모든 비밀은 드러날 것이다. 김민준은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순간 창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민준의 가슴에선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운명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복도를 조심스레 걸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걸음 소리에 마음이 조여왔다. 그는 가슴속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애써 눌렀다. 이 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진의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가 창문 너머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그를 향한 간절함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민준 씨.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 차림이었다.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블라우스는 은근한 매력을 풍겼고 살짝 올려 묶은 머리칼 사이로 흩어진 몇 가닥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발끝에는 우아한 검은색 펌프스를 신고 있었으며 은은한 향수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요. 내가 지킬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커튼은 단단히 쳐져 있었다. 거실에 놓인 촛불 몇 개가 은은한 빛을 내뿜어 방 안을 감싸 안았다. 수진은 민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얼굴을 만졌다. 민준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떨려요. 그녀의 눈빛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내 삶의 빛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천천히 입맞춤을 나누었다. 입술이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떨림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까이 묶어주었다. 민주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수지는 그의 목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기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번져갔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긴장하며 고개를 돌렸고 수진도 함께 소리를 죽였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이 마음속 경고가 울렸다. 민주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젠 숨길 수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들은 함께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골목 어귀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다. 민준 씨, 수진 씨.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젠 피할 수 없다. 김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린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가야겠군요. 그 순간 남자의 손에서 작은 봉투가 민준에게 던져졌다. 민준은 재빨리 그것을 받았다. 봉투 안에는 낡은 열쇠와 함께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민준과 수진이 웃으며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민주는 봉투를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 순간 아파트 단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경찰차와 구급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무언가 큰 사건이 벌어진 듯했다. 민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나누었다. 그들의 비밀과 사랑을 둘러싼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내용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